어르신, 죄송하지만 이번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집도 없고 통장에 돈도 거의 없는데요. 매달 나오는 그 돈만 보고 살고 있는데 대체 왜요? 시스템 조회를 해보니 어르신 명의로 된 자동차가 한 대 있으시네요.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차는 10년도 넘은 똥차입니다. 팔아도 100만 원이나 받을까 말까 한 고물이라고요. 시골 병원 다니느라 어쩔 수 없이 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연금을 안 준다니요. 여러분, 혹시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나라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 자동차라는 덫에 걸려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 차는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 내 차는 경차니까 상관없겠지. 아들이 타던 거 명의만 내 건데 문제 있겠어? 하지만 죄송하게도 공무원의 컴퓨터 화면 속에 뜨는 여러분의 자동차는 낡고 녹슨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매달 수백만 원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소득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 아니 몇천 원 차이로 기초연금 33만 원, 부부 합산 50만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맞는 자동차와 기초연금의 잔인한 진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특히 4천만 원의 함정과 배기량의 비밀, 그리고 2026년에 더 강화될지도 모르는 기준들까지, 지금 당장 주차장에 있는 내 차 번호판을 떼어버려야 할지 아니면 안심하고 타도 될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왜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한폭탄인가? 우리가 가진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살고 있는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 은행에 들어있는 금융재산, 그리고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다릅니다. 집이나 땅은요, 사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어느 정도는 봐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면 무려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셈 쳐줍니다. 이걸 기본재산 공제라고 하죠. 은행에 있는 돈도 2천만 원까지는 생활비라 생각하고 눈 감아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도 아주 적은 비율, 연 4%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볼까요? 놀랍게도 월 소득으로 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시가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정부 계산법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매달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아니, 차가 2천만 원짜린데 왜 매달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는 특정 기준을 넘는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 가격 전체를 매달 버는 월급처럼 곱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2024년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차 한 대 때문에 소득이 2천만 원으로 잡히니 당연히 100% 탈락입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가 가진 100% 삭감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차는 봐주겠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봐주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미묘한 차이를 몰라서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4천만 원의 함정과 3000cc의 배신. 내 차는 10년 넘은 똥차니까 괜찮아. 중고차 시장에서 300만 원도 안 쳐줘.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가격은 중고차 시장 가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보는 가격은 차량 가액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죠.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차, 무조건 피해야 하는 차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차. 두 번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월 소득 환산율 100% 폭탄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사업하시거나 현직에 계실 때 그랜저나 에쿠스, 제네시스 같은 대형 세단 많이 타셨죠? 지금은 은퇴하고 소득이 없어서 그 차를 10년, 15년째 아껴가며 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 낡은 차가 무슨 고급차야? 하시겠지만 배기량을 보십시오. 옛날 대형차들은 대부분 3000cc가 넘습니다. 3000cc나 3800cc. 비록 차값은 똥값이 되어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3000cc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고급 자동차입니다. 단 다행히도 자동차 년식이 10년 이상 되면 이 기준에서 면제해주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이릅니다. 4천만 원 기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cc 기준은 적용 안 받습니다. 와, 그럼 전기차는 무조건 괜찮네? 아닙니다. 전기차는 가격이 비쌉니다. 보조금 받아서 싸게 샀다고 해도 정부가 보는 차량 가액은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감가상각이 적어서 4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낸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류상 찍혀있는 그 차의 가치가 4천만 원이 넘는 순간 여러분은 기초연금 자격 박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생계형, 장애인, 헷갈리는 면제 조건들. 그럼 무조건 차를 없애야 합니까? 시골이라 버스도 안 다니는데 걸어 다니란 말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차가 있어도 재산으로조차 안 보는 가장 안전한 완전 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이 차가 없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경우입니다. 화물차, 트럭, 밴 같은 차들이죠. 이런 차들은 비싸도 소득으로 안 잡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를 타면서 나 이걸로 출퇴근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짐을 싣거나 영업을 하는 명확한 용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차량입니다. 장애인 등급이 있거나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이 있으신 분들이 소유한 차, 이건 한 대까지는 100%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 어르신들의 기준입니다. 장애도 없고 트럭도 아닌데 그냥 승용차를 타고 싶다. 그럼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차 나이가 10년 이상일 것. 두 번째, 배기량이 1600cc 미만일 것. 3.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일 것. 2024년 완화 기준 적용 시 이 조건 안에 들어오면 그 차는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월 소득 100% 잡히는 게 아니라 집값처럼 4.17%만 적용받아서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차는 아반떼인데 1598cc니까 괜찮겠네? 네, 보통 준중형 이하는 안정권입니다. 하지만 소나타, KO 타시는 분들 대부분 2000cc죠? 차가 아무리 낡아서 15년이 됐어도 배기량 1600cc가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 재산으로 잡힐 확률이 높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금에서는 다행히 3000cc 미만,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봐줍니다. 잠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000cc 미만, 4천만 원 미만은 기초연금 기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까지 노리고 계신다면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거기는 1600cc 넘으면 바로 탈락 위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내 목표가 기초연금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자까지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26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시간은 흐르고 물가는 오릅니다. 2026년이 되면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보험 가액 산정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턱걸이로 3,9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계신 분들 내년, 내후년에 차량 감가가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니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나 새 차를 뽑으실 계획이라면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옵션 좀 넣으면 준중형도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손주들 태워줘야 하니까 큰 차 사자 했다가 부부 합산월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인 연금을 평생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렌터카는 어떨까요? 장기 렌트나 리스는 내 명의가 아니니까 재산에서 빠질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대여 차량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지침이 강화되면서 고가의 전세 보증금 성격이 있는 렌트나 누가 봐도 본인 차처럼 쓰는 고가 렌터카는 조사 과정에서 소득으로 추정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꼼수 쓰다가 걸리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시는 차가 3000cc가 넘는 대형차인데 10년이 다 되어간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10년 넘어가면 일반 재산으로 바뀝니다. 만약 애매하게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다? 자녀에게 명의를 넘기십시오. 단 자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자녀 차도 가구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도저히 기준을 못 맞추겠다. 그런데 차는 굴러가지도 않는 똥차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차하거나 처분하시는 게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 아는 만큼 챙기는 노후의 권리. 자동차 젊은 시절엔 나의 발이 되어주고 가족의 추억을 실어 날랐던 고마운 존재였죠.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 끊긴 지금은 나의 생명줄 같은 기초연금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나라가 야속하다 원망만 하고 있기엔 우리의 노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보험 증권을 꺼내보시거나 인터넷 차량 가액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차의 몸값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026년이 오기 전에 내 재산 목록을 현명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똥차 한 대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야 할 효자,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